네. 5번의 등교 수업 연기 끝에 어제 고3 학생들 학교에 갔습니다. 하지만 학교에 가지 못하거나 다시 귀가한 학생도 있었다고 하죠. 또 지금은 전국 모의고사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이재정 교육감 연결해서 교육 현장의 상황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하루 지났는데 많이 좀 걱정하셨을 것 같아요. 네, 더구나 오늘 시험이라요. 예. 아주 걱정스러웠습니다. 예, 먼저 학교 상황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현재 상황으로는 아주 잘 진행되고 있고요. 네. 별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만 가령 한 학교 학생들 6명은 그 별도 시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죠. 왜냐하면 확진자가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 예. 혹시나 해서 이 6명은 따로 시험을 보고요. 네. 시험 보는 학생은 모두 한 10만 명이 경기도에서 조금 넘습니다. 전체 학생 수의 한 92% 정도가 보고요. 네. 이건 뭐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요. 네.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92%는 많은 수가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걱정했던 곳이 이제 인천 지역과 안성입니다. 네. 지금 인천은 해당 지역 5개구 고등학교 66곳의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고 하고 안성도 어제 등교 중지 결정 내렸는데 지금 안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성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학교는 6명이 별도 시험실에서 예. 보고 있고요. 예. 또 다른 두 학교에는 4명의 학생이 역시 자율격리가 되기 때문에 네. 온라인으로 시험을 봐서 안성엔 여전히 한 10명 정도가 관찰 대상으로 되어 있죠. 네. 어제 등교 중지 결정은 그럼 풀린 거네요? 풀렸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풀리고 지금 말씀드린 10명 학생만 별도로 시험 보거나 혹은 자율격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천은요? 인천은 지금 여러 학교들이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고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네. 아, 인천은 또 따로 교육감이 따로 계시죠? 네, 그럼요. 따로 계시죠. 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확진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20대 확진자가 나왔고 이 확진자의 동선이 파악이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려스러워서 어제 등교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안성 같은 데는 아주 작은 도시이기 때문에요. 네. 그 학교가 있는 근처에 바로 그런 데에 확진자가 나오고 그 사람의 동선이 알려지지 않으니까 예. 학부모들이 굉장히 걱정스러웠던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이제 협의를 해서 결국 하루를 오히려 쉬자 그렇게 결정을 짓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안성은 이제 지역이 좀 작다고 말씀하셨지만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뭐 군단이라든가 작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학생이 아니더라도 확진자가 나오면 그 곳 근처에 있는 학교는 또 등교 중지를 내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거든요. 아닙니다. 뭐 그 동선이 확인되거나 해서 감염에 위험이 없다거나 이런 판단들은 어차피 현장에서 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예. 이런 거는 우리가 현명하게 다 판단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어서 뭐 큰 우려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그 고3 모의고사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출제라든가 원래 출제는 교사들이 모여서 함께 출제하고 시험 보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우려가 됐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 오늘 보는 전국 연합학력평가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가 주관하는 거고요. 예. 수능 시험과 똑같은 형식으로 시험을 보고 성적을 내서 학생들에게 다 개별적으로 이제 알려지게 되는데요. 네. 이 준비는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기 이전에 준비가 다 된 것이었기 때문에 네. 출제나 이런 건 별 큰 문제는 없었고요. 예. 채점의 경우는 이거 거의 사람이 하지 않고 거의 기계가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채점하는 그 기관에서 이것도 맡아서 채점을 해서 하기 때문에 네. 방역이라든가 이런 건 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르는 학생이 경기도에도 있습니까, 그러면? 온라인으로 보는 학생이 4명이 있습니다. 아, 4명이요? 4명, 네. 그럼 이 4명은 이 성적을 뭐 추산하지 않는다면서요? 그 학생들은 결국 참고만 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시험 치르는 이 학력 평가는 참고만 하게 되고 반영이 되진 않는 거군요. 네, 실제로 이 성적은요. 예. 어떤 거에 뭐 반영되는 건 아니고요.
일종의 모의고사기 때문에 네. 내 위치가 어느 정도 되나, 내 역량이 어느 정도 되나 이걸 평가하는 시험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이제 대학 갈 때 이게 반영이 되는 건 아니군요. 아닙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어제 시작된 등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각 학교에서들 우려도 많았고 또 설렘도 있었을 것 같은데 학교 쪽에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학교가 제가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요. 네. 선생님들과 우리 교직원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해서 예.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너무 잘 준비를 해놓고 있었고요. 예. 네. 그리고 오늘도 이제 확인해 보니까 각 학교마다 네.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학생들이 사회적 거리를 띈다거나 하는 것도 아주 엄격하게 다 지켜서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워낙 많은 학교에서 동시에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점이라든가 문의사항 같은 것들도 교육청에 많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요. 저희가 지금 학교에 오늘 등교하는 학교가 모두 464개에다가 학생 수만 해도 11만 3천 명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사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학교마다 미리 뭐 이런 예행 연습까지 다 하고요. 네.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교 오기 전에 자가 진단 검사를 해서 그것을 미리 학교에다 이렇게 신고도 하고 네. 또 학교에 와서 어제는 오전 중에 아주 철저하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계기 교육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가, 이 예방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왜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만 하는가, 네. 이런 것을 학생들 스스로가 깨닫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예. 만약에 등교를 했는데 의심 증상이 보이는 학생이 있으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합니까? 네, 우선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나오면요. 예. 우선 학교에 저희가 마련한 임시 관찰실이 있습니다. 임시 관찰실로 가고 거기서도 의심이 정말 심하다고 그러면 119에 연락을 해서 네. 이 학생을 선별 진료소로 보내죠.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 27명이 갔습니다. 예. 네. 이런 학생들은 대개 이제 열이 37.5도가 된다든가, 예. 또는 뭐 이 목이 아프다든가, 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때 대개 그렇게 선별 진료소로 보내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의심 증상 학생이 학교에서 나왔다 그러면 그게 또 금방 퍼지잖아요, 얘기가. 그럼요. 그리고 이제 또 집에 가서 이제 부모님께 또 이런 얘기하고 그러면 학부모들도 걱정하고 또 이런 것들도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그래서 시험 보면서 사실상 증상이 있는 학생, 의심이 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 자료가 다 있어가지고 예. 우리가 그때 체크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감염이 퍼지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하고 있죠. 네. 예. 증상이 있는 학생은 뭐 즉각 선별 진료소로 보냅니다. 예. 등교할 때 열화상 카메라 같은 것이 있으면 상당히 유용할 것 같은데 이게 다 보급됐습니까? 네, 지금 완벽하게 다 100% 보급된 데가 여러 곳이고요. 예. 대부분이고 실제 학생 600명 이상 학교는 한 대 이상 2대, 3대 이렇게 준비한 학교도 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교실마다 이 비접촉 온도계, 체온계를 다 비치해서 저희가 네. 무려 2만 4천 개를 비치를 해서 예. 사실 교실에서 다 이렇게 체크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열 체크라든가 이런 건 거의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20일 등교 결정했을 때만 해도 여기저기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재정 교육감께서도 최근까지 등교 수업에 대해서는 좀 우려를 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 지금 조심해야 할까요?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마스크를 잘 쓰는 문제거든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도 벌써 날씨가 덥잖아요. 예, 예. 아이들이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어지럼증이 오거나 답답하거나 호흡이 잘 안 돼서 호흡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런 게 정말 걱정이고요. 선생님도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게 사실상 어려운 일이고요. 수업 내내 마스크 쓰고 한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필수적으로 해야 될 것이고 예. 손 씻는 일도 아주 필수적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하면 저는 이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그야말로 6, 7, 8월 이 무더위 속에 네. 우리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걱정이죠. 네. 예. 그리고 지금은 고3만 학원이 있습니다만 또 이제
다른 학년으로 점차 확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등교 수업이. 그러면 다음 주가 되면 이제 2학년, 1학년 들어오고 중학교도 이제 가게 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그런 지침을 내렸습니다만 저희가 가능한 한 네. 격일제로 학교를 나온다든가 해서 학생들을 최대한 그 공간을 좀 넓히자. 네. 그래야 이제 사회적 거리도 둘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있는 날은 온라인 수업으로 하고 예. 학교 오는 날은 이제 그 대면 수업으로 하고 또는 규모가 좀 작은 학교의 경우는 뭐 오전 오후로 나눠서 수업을 한다든가 예. 또는 학년별로 나눠서 뭐 오늘은 1학년이 오고 내일은 2학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하는데 예. 저희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학교마다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이런 하나의 대원칙 아래 좀 더 자율적으로 더 확실하게 좀 지켜나가도록 그렇게 이제 지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격일 등교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결정은 해당 학교장의 재량입니까? 학교장이 이제 학교 운영위원회와 협의해서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방역과 학생 아주 건강을 지키는 게 최우선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교 공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니까. 예. 이제 저희들이 이 얘기를 교육지원청과 학교가 서로 협의해 가면서 네. 적절하게 그 방안을 찾아 나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의 예시가 있어서 네. 그 학교에 효과적인 방안으로 학습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바로 격일제로 한다든가 요일제로 한다든가 네. 오전 오후로 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와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결정을 하고 이행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맞게끔 결정한다는 건 또 무언가의 네. 책임 소재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뜻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좀 우려도 많이 얘기를 하더군요. 그건 백지우이만은 그렇게 되겠지만 예.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다 적어서 보내기 때문에 예. 그 학교에 맞는 선택을 사항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게 아마 그리고 이것이 역시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의견이 합의가 돼야 네. 역시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더구나 이 방역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이 위에 교장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죠. 네. 네. 확진자가 발생을 한다거나 더 늘어났을 때 혼란 같은 것에 대한 매뉴얼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완전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오늘 제가 알기로는 아마 대구에서 고3 학생 가운데 확진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예. 그런데 그렇게 확진자가 나오게 되면 즉각 그 학교는 휴업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하교할 때 관리도 걱정이다. 사진을 봤더니 학생들이 교문을 빠져나오자마자 막 놀고 마스크 벗고 막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더라. 이런 우려들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인 노래방이라든가 PC방, 만화방 이런 곳에서 계속 집단 감염 나오지 않을까 우려도 좀 되곤 있는데 이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대목이 제일 걱정스러운 대목이죠. 학교에서도 가령 교실에서나 식당에서나 이건 다 완벽하게 사회적 거리를 두도록 서로 그 간격을 넓혀놓고 이 칸막이를 하고 다 이런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닌데요. 네. 다만 쉬는 시간 같은 때 아이들을 정말 참 이게 몰려다니고 서로 이러면 이것도 참 큰 문제인데 네. 아무튼 저희로서는 학생들 스스로가 이걸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자꾸 계속해서 권고하고 교육하는 수밖에 방법은 없고요.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교 후에 집에 가는 동안에 동네에서 울리거나 노래방 가거나 PC방 가거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네. 이건 저희가 철저하게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최소한도 이 학교를 개학하는 동안 그렇게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재차 3차 요구를 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이제 이런 것 방법 이외에 이제 글쎄 사람이 아예 노래방 앞에 가서 지켰다가 우리 아이들이 오면 못 들어가게 하고 그런 방법도 있겠지만 이건 워낙 개수가 많으니까 예. 우리가 일일이 거기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예. 학생들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학부모들도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또 업주들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는 것이
하나의 막을 수 있는 방법이죠. 예. 게다가 학원도 좀 걱정이 돼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학사 일정 다 소화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입니다. 그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의 경우는 내년 학기를 한 달 좀 늦게 시작하자는 제안이 있다고 하고, 또 이재정 교육감께서는 9월 학기제 검토하자라는 얘기 하신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이제 1학기를 이렇게 처음 우리가 온라인 수업을 시도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선생님들이 많이 노력해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다 해소가 되고 콘텐츠도 개발하고 해서 상당히 효율적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네. 역시 온라인 수업에 대한 평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 과정이 있는 데다가 80일을 쉬고 나서 이제 학교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학교에 와서 좀 사회가 다 불안하고 그러니까 정말 학생들이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고요. 네. 여름 방학도 불과 뭐 한 열흘 정도밖에 못 하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러면 결국 학습 손실이 오기 때문에 저는 1학기를 길게 2학기 때까지 가져가서 네. 학습 손실이 없도록 좀 최대한 학생들 학습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학교 수업일을 운영해 나가자.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내년 1학기 될 때를 2학기로 해서 이렇게 금년 1년을 좀 더 학생의 학습 중심으로 우리가 하고 내년 9월부터 공식적으로 9월 학기제로 가면 아주 스무스하게 유연하게 다른 큰 어려움 없이 학제 개편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이걸 요청하는 거죠. 네. 다만 이것은 이제 6월 달 가서도 수업이 어렵다. 6월 달 가서도 뭐 확진자가 나와서 학교 문을 닫는 곳이 곳곳에 있다. 이러면 아마 지금 제가 드린 이 계획을 아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시점은 가정을 해서 내년 9월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죠. 왜냐하면 법을 바꿔야 돼요. 아, 그래요? 이제 이 교육법에 초중등교육법에 모든 학교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이거 법을 바꿔야죠. 네. 아주 뭐 숫자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만, 가령 뭐 3월 1일을 9월 1일로, 네. 2월 28일을 8월 31일로 이렇게 바꾸면 되는 거니까 내용은 간단한데. 네. 그러나 이것이 아주 변한다는 건 엄청난 학교의 문화를 바꾸고 학교의 여러 가지를 바꾸는 거라, 저는 이것을 바꾸자는 것이 단순히 이번 이 어려움 때문만이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 오고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게 이렇게 되면 학제부터 모든 걸 다시 한번 이 새로운 시대에 맞게 연구하고 바꿔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네. 얘기입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우리 생활 자체도 네. 바뀐다고 하는데 그런 취지면은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네. 가장 고민인 것이 이번에 이제 고3 학생들도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더군요. 뭐냐면 워낙 80일 동안 등교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재수생들에게 너무 유리한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9월 학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이게 우리만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저는 이것이 지금 현재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상황은 틀림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대로 수업을 못하고 예. 지금 이제 오면서부터 오늘도 시험이 시작됐습니다만 거의 9차례가 한 9월, 10월까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15일에 한 번씩 시험을 봐야 되는 판이고, 예. 여기에 뭐 수행평가, 지필고사, 뭐 학력고사, 모의고사 뭐 이래가지고 이런 것이 거의 시험으로 뭐 날을 보내다시피 하기 때문에 네. 원만한 교육을 시킬 수가 없고, 그러니까 역시 재학생들은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히려 여유 있게 이렇게 가져가서 오히려 수능도 내년 5월쯤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 제가 이제 그런 안입니다. 예, 그건 이제 교육감님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좀 있어야 되겠군요. 근데 실제로요. 예. 실제로 전문가들 지금 얘기해 보면 이게 11월이나 12월 가서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이 많다. 네. 이것이 감염병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12월 달 가가지고 12월 3일 날 수능 시험인데 그때 가가지고 수능을 볼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예. 이건 정말 국가적 대란이죠. 고민은 깊게 해야 되겠지만 네. 선택할 상황이 올 수밖에 또 없지 않나라는 네. 또 판단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
글쎄요, 이게 언제까지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상황들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고 극복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끝으로 학교 현장에서 일하시고 있는 많은 분들께 좀 하실 말씀 있다면 네.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학교에 가보니까 그 선생님들 온라인 수업하려고 너무 애많이 쓰시고, 이번에 또 이 개학하느라고 모든 준비 다 하시고, 특히 행정실의 이 교직원들, 우리 급식실에 있는 조리 실무사들, 이런 여러분들이요, 정말 눈물겹게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네. 저는 정말 교육감으로서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서 정말 우리 아이들 감염병에서 지켜내고 학교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된다면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는 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예, 지금까지 경기도의 이재정 교육감과 함께했습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듣겠습니다.